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해서 보상을 잘 받은 어떤 사례 같은 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BMW 7 시리즈였거든요. 네. 딜러분들한테 교통사고 보상 교육을 많이 해드립니다.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 고객들한테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줘 이제 이런 그렇죠. 부탁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. 네.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딜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네. 자기 고객이 7 시리즈를 출고한 지 몇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돼요?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그 딜러분한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드는지를 한번 물어보셨나 봐요. 네네. 그 딜러분이 저한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잘 들면 되는지를 컨설팅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. 그 7 시리즈 고객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대리운전을 맡기신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대리운전 기사가 졸아가지고 어머. 차를 가드레일에다가 쭉 긁었는데 차가 완전 작살이 났어요. 근데 7 시리즈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할인 받아서 한 1억 2천 정도에 구매를 하셨어요. 그 취등록세까지 해서 한 1억 3천 정도에 사셨겠죠. 근데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느냐? 수리비가 한 1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. 그럼 거의 전손? 그렇죠. 그쵸. 근데 보험사에서는 전손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하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드렸냐면 전손 처리를 해드렸어요. 자, 그러면 보험은요. 네. 자차 가액이라는 것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처음에 설정이 돼요. 네네네. 그럼 자차 가액이 1억 5천? 으로 설정이 돼 있었겠죠. 그럼 전손 보험금을 얼마를 받아요? 1억 5천. 1억 5천을 받죠. 네. 그분은 실제로 얼마에 사셨어요? 1억 2천? 에다가 취등록세까지 다 하면 1억 3천. 근데 제가 거기다 컨설팅 해드리기를 신차 보상 특약, 뭐 이게 보험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차로 전손 처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제가 가입하려고 컨설팅을 해드렸어요. 1억 5천에 대한 취등록세가 나가겠죠. 7%, 약 1,000만 원 정도 됩니다. 네. 얼마 받았죠? 1억 6천. 1억 6천만 원 받았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차를 망가뜨렸을 때도 렌터카를 탈 수 있는 자차 렌터카 특약을 또 가입하게 하셨구나. 했는데 전손 처리가 됐으니까 10일 동안 자동차를 탈 수가 있어요.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데 안 타면 또 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. 7 시리즈가 3000cc니까 그래서 렌터카를 안 타고 이제 교통비로 대신 받으셨는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됐었고, 근데 뭐 블랙박스니 유리막 코팅이니 PPF니 이런 거 저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. 한 200만 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런 자기가 뭐 썬팅이라든지 유리막이라든지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자차 가액을 올려주는 보험사가 없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보험사는 그런 것들을 다 올려줬어요. 그래서 뭐 유리막, 틴팅, 블랙박스 해서 또 200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받으셨죠.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죠? 1억 6천 한 2, 300 정도 됩니다. 자, 플러스 당연히 자동차 상해를 가입시켜 드렸겠죠. 네. 그래서 그분이 많이 다치셔가지고 또 입원하셨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분이 법인 대표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소득이 상당하실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일종의, 그러니까 합의금은 아닌데 일종의 합의금으로 또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.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1억 7천만 원 이상을 받으셨어요. 와. 자, 그분은 몇 개월 동안 차 타시고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준 그 딜러 덕분에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자기 돈은 실제로 한 1억 3천만 원 들어갔는데 한 1억 7천만 원을 가입 보상받게 됐죠. 그럼 그분은 이 딜러한테 완전히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.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망가뜨렸으면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회사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궁금증이 드시죠. 네. 자, 근데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거의 99%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도가 3천만 원이에요. 네,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고가 차량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대리를 맡겼고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저도 알기로는 3천만 원이니까 그거밖에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하고 자, 그러면 자 보세요. 두 번째는 자차니까 운전할 수 있게끔 계약된 사람이 운전했을 때만 네.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럼 대리운전 기사는 네. 이 자차 보험이 가입이 돼 있나요? 안 돼 있죠. 네. 근데 어떻게 자차로 보상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? 네. 자,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 대리운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. 또 그걸 또 가입을 하셨던 거구나. 그렇죠. 이것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거예요. 딜러분이 그 고객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저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.
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설명드리는 게 기니까 그냥 저 믿고 한 50만 원만 더 내고 가입하시면 이게 훨씬 더 보장이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뭐 그분한테는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었어도 그러실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고 그냥 가입을 하신 거예요. 대리운전 특약이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에 대해서 자차 처리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구나. 예.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반응이 좋으면 어떤 것들을 가입하면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.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차를 사서 몇 개월 타고 다니다가 한 1억 7천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.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. 그렇구나. 이 정도로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자동차 보험이라는 이 방패의 크기를 얼만큼 크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교통사고의 손해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사례 들으니까 진짜 재밌는데 다른 건 뭐 또 없을까요? 제 친한 동생이 자기가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. 네. 걔가 한 24살, 5살? 엄청 뚱뚱해요. 그래서 너는 뭐 뚱뚱하니까 이제 뭐 안 간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 그때 당시까지만 해서 한 9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에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. 야, 그럼 너 그때 보상금 엄청 많이 받았겠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몰라서 3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막 옛날 과거에는 또 그런 걸 잘 모르니까. 그렇죠. 네네. 근데 얘가 지금 옛날에는 되게 날씬했는데 왜 뚱뚱해졌느냐? 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운동도 잘 못하고. 하여튼 뭐 힘이 없어지면서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의욕 상실이 되고 해서 엄청나게 뚱뚱해졌는데 이 수술비도 그러니까 지금 9년 전 사고가 뭐 십자인대 파열부터 해서 인대가 파열됐으니까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을 거고 요 수술을 받으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야 돼요. 네. 이게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수술 못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. 자,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험사로부터는 3년이 지나면 배상금, 보상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있어요. 저는 1년만 지나도 아니 1년이 뭐야? 한 6개월? 그렇게 하면 진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.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3년이 유효가 되는데 네네네. 그 친구는 9년도 넘었잖아요. 네네. 이게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. 보상을 지금 받았다는 거죠? 그렇죠. 그분이. 예. 9년 전의 사건은. 그렇죠.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제 9년 전 네, 사고였는데 네네네.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 법이요. 옛날 사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장애가 남을 줄을 잘 몰랐던 거예요.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장애가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럼 이 알게 된 날로부터 또 3년 동안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늘어나요. 자, 그 친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합의서가 있었어요. 아, 9년 전에 그쵸. 작성을 했던.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보험사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느냐. 근데 보험사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죠. 하지만 그 보험사는 그걸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합의서가 일단 있었고 그 합의서 내용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300만 원을 줬다.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는 합의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 라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. 자, 두 번째, 그 친구가 그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병원만 다닌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옛날에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던 진료 기록들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보통 병원에서 5년이 넘으면 그 진료 기록들을 잘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. 근데 다행히도 그 진료 기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. 그 진료 기록들하고 영상 자료들을 싹 갖고 와서 보험사 직원 앞에서 이 CT 사진, 엑스레이 사진들을 봐라. 그때 당시 다친 건데 이 정도 지금 손상이 있다. 지금의 통증은 이걸로 기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한 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입증의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가 찾아주지 않아요. 다 본인이 찾아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진료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한테 이 정도의 돈을 다오라고 이제 요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소송을 만약에 갔었더라면 한 2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이 소송을 가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잖아요. 자, 그러니까 당장 지금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혹하셔가지고 아, 소송 가기 싫어. 네가 뭐 네가 2억 5천을 뭐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그래서 이제 1억을 받고 뭐 고중에 한 2, 3천은 그 치료비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보험금을 받아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죠. 아, 네. 예. 그러면 또 한 가지,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요거는 제가 이제 포람페 카페에 제가 게시글로도 올려놨는데 네.
사람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 차량이 망가지면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고차 값 떨어지는 거예요. 맞아. 예. 그러니까 중고차 값 떨어지는 것들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. 어떨 때 보상을 해주느냐? 그러니까 자동차의 수리비가 자동차가 사고 난 날 기준의 그 차의 중고차 가치 20%가 넘으면 네. 자, 즉 어떤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그 자동차가 그 사고 당일의 가치가 한 4천만 원이 됐어요. 그럼 수리비가 8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수리비가 500만 원만 나온다, 그러면 중고차 시세 떨어지는 것들을 보상 안 해줘요. 그러니까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를 경락손해라고 하는데 이 경락손해 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수리비가 사고 난 날 기준의 그 차 중고차 가치의 20%를 넘어야 돼요. 자, 네. 그리고 이 차가 신차로 출고된 지 1년 미만이다. 네. 그럼 그 수리비의 20%, 네.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. 그러면 15%, 2년 이상 5년 미만이다. 그러면 10%를 주고 5년이 넘어가면 주지 않아요. 이게 그나마 개정이 돼서. 근데 제가 네이버에 골프 바라기 i8 내지는 뭐 i8 경락손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포람페 카페에 올려놓은 게시글을 검색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제 i8을 그 다음날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구매자분한테 계약금까지 받았어요. 근데 판매하기 하루 전에 윙바디 트럭이 제 차를 툭 받고, 그러니까 이분은 제 차가 낮고 자기는 높으니까 또 더군다나 밤이었어요. 그러니까 세게 쾅 박은 게 아니고 툭 받고 몰라갖고 제 차를 질질질질 밀고 간 거예요. 어머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차가 많이 망가졌죠. 네. 근데 제 차가 그때 당시 2년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5년이 넘어가면 보상을 안 해주시지만 예전에는 2년이 넘어가면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. 근데 제 차는 2년이 넘었어요. 상대방 보험사가 화물공제조합이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. 네. 제 차 수리비가 한 1, 2천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i8이라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수리비 보험 이력이 1, 2천만 원 있으면 뭐 3, 40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사지는 않거든요. 경락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.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은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어요. 자, 그러니까 보험 약간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경락손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거의 다 승소합니다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경락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세요. 그럼 거의 다 승소를 합니다. 예. 굉장히 좋은 팁인데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소송에서 승소했는지를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. 또 마침 PD님이 여기 요 링크 예, 네. 여기다 그 게시글을 또 링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시면 아마 네.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네. 보통은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보험 가입을 말씀해 주신 대로 최고 한도로 해서 보험을 잘 가입을 했어요. 근데 이거 말고도 보통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시잖아요. 그럼 이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보상의 기준이 되게 높은 걸로 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한 걸까요? 아, 요거를 제가 아까 전에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꿀팁 중에 하나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캐치를 하실 때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. 말씀드리면 자,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. 네. 이거는 자동차랑 별개로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운전자. 그러니까 내가 내 자동차를 몰았을 때 어떤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이잖아요. 운전자 보험은 내가 내 자동차를 몰든 남의 자동차를 몰든 내가 운전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형사비금, 두 번째 벌금, 네. 세 번째 변호사 비용이에요. 요게 핵심입니다. 자동차 보험에도 물론 이것을 담보해 주는 게 있어요. 근데 자동차 보험보다 운전자 보험이 이게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어요. 그럼 보험료가 비싸냐? 그치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자, 이거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, 잘못해서 남한테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돼. 이럴 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. 또 내가 잘못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검찰에 기소가 됐을 때, 예, 그때 벌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또 그때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는 거예요.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500만 원, 벌금은 2, 3천만 원, 형사비금은 1억 정도 돼요. 자, 혹시 사장님은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? 네,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시죠? 전 좀 비싼 거. 얼마 내시나요?
4만 원? 이제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호구라고 하죠. 자,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네. 운전자 보험 첫 번째, 네. 일단 담보가 보장 내용이 벌금 2, 3천, 변호사 비용 500만 원, 그리고 형사비금 1억까지 되는지를 보세요. 네. 그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. 네. 무조건 해약하세요. 아, 네. 무조건. 자,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40대 남성 기준으로 얼마냐? 10,000원 정도입니다. 그럼 거기에 다른 비용이 왜 붙냐? 이런저런 쓸데없는 게 붙어서 그래요. 그냥 다이렉트로 요 세 가지, 그러니까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가입하실 수 네네네네. 있으니까 요 세 가지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. 아, 그렇게 하면 네. 40대 남성 기준으로 10,000원 정도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. 네, 저는 4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이제 운전자 보면 그거 외에 다른 담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렇구나. 예. 아, 다른 보험으로도 충분히 다 보상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형사비금 1억 정도, 형사비금 1억, 예, 벌금 2, 3천 정도, 벌금 2, 3천, 그리고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정도. 변호사 비용 500만 원. 이 세 가지만 잘 네.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것만 해서 10,000원, 40대 남성 기준으로 10,000원 정도다. 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해자 분들인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쵸. 네네. 그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 뭐 본인 돈 10원 한 장 안 쓰고 뭐 벌금이건 형사비금이건 변호사 비용은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. 네. 진작에 제가 먼저 진작에 만나 뵀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럼 제가 만약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혼자 할 때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잖아요. 뭐 그 대신에 보상을 훨씬 더 적게는 받겠지만,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의뢰를 한다, 골프바라기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다 이러면 비용이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사실 그런 이게 생각일까요?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지금 받는 비용보다 훨씬 더 싸거나 무료로 많이 해드렸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. 처음에.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. 아니,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정도 비용을 받고 하지? 너무 이거, 저렴해서 이거 그냥 뭐 나 돈 띄이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고, 실제로 저도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. 네. 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왜 이 정도의 비용을 받느냐?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주장이죠.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. 또 근데 변호사는 이거를 왜 허용을 하느냐? 이렇게 하면 저를 찾는 의뢰인들, 손님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분들이 꼭 저한테 교통사고만 의뢰하시는 게 아니에요.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건들을 많이 의뢰를 하세요.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제가 요 정도 수임료를 받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이게 영업의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요 정도의 금액을 받는 거지, 뭐 대단한 이유, 뭐 제가 뭐 자선사업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네, 저는 이제 이렇게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프롬페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골프 바라기님한테 의뢰를 한다 그럴 때 뭔가 좀 혜택이 더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일종의 친절 타임이 있고 불친절 타임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네, 그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. 친절 타임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친절 타임이고, 업무 시간. 예,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불친절해집니다. 물론 답변은 해드리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려요. 아니,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글 보니까 되게 불친절하다, 뭐 좀 삐리리 없다, 네. 뭐 막 이런 그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 대부분 이제 그 불친절 타임에 전화를 하셔서, 네. 물론 이제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시간대에 걸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 친절 타임 때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해드리고요. 포란페 회원이시다, 아니면 이 영상의 구독자다, 네. 말씀을 하시면 불친절 타임에 전화를 하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뭐 그 비용은 네. 어느 누구한테나 다 요 정도의 비용만 다 받는 거니까요. 네. 그리고 정말 뭐 5만 원, 10만 원만 받고 해드리는 대인 합의들도 굉장히 많고요. 아, 네. 예,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비용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. 친절 타임에 네. 친절 타임에 꼭 네, 사생활이 또 있으시고 워낙 네네. 또 바쁘시니까 네, 사람들 혜택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. 네, 여러분
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또 바쁘시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오늘 너무 꿀팁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아유. 마지막으로 네.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? 제가 제 고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교통사고에 대한 최대 방패는 손해사정사, 변호사가 아닙니다. 자동차 보험입니다. 네. 우리는,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, 배상금을 받으려고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니까 자동차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담보, 최대한의 보장 내역을 설정하셔서 자동차 보험을 빵빵하게 잘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 답변도 보시고 해주실 거죠?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여기 네. 연락처를 또 남겨드릴 테니까 네. 그쪽으로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요. 네,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. 네,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방문해 주셔서 자리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야? 이거 소개 사정해줘야 될 거야?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아니 됐어.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. 그러면 안 보이잖아. 안 보네.